295번입니다. 자, 지수 함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이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지수 함수 전체 덩어리를 제외한 바로 y k가 바로 점근선이죠. 점근선은 y k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그래프를 우리가 개형만 일단 생각해 본다면 원래 2의 x제곱 그래프는 무엇입니까? 바로 정가함수잖아요. 정가함수인데 바로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말은 이 그래프를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그래프는 감소함수로 바뀌게 돼요. 맞습니까? 그 감소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 x축과 y축으로 평행 이동해서 그 그래프가 1,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좀 예쁘게 그려놓았는데 y꼴 즉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분의 1의 x제곱이 즉 감소함수잖아요. 그게 1, 4분면 자체를 지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 아래를 지나가 버리면 맞죠? 이렇게 그려지면 1, 4분면을 지나지 않게 되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때 1,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이 그래프의 y절편, y절편이 바로 무엇이 되면 되겠다? 음수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절대로 1, 4분면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X축, Y축은 어떤 사분면에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도 원점을 지나도 1, 4분면을 지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 바로 Y절편이 X 자리에 0을 대입한 2의 1제곱 플러스 K가 이 0의 값을 가져도 되고 아니면 더 아래로 떨어져서 음수의 값을 가진다면 이 지수 함수는 절대로 1, 4분면을 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K는 바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일 때 1, 4분면을 지나지 않으니까 K의 바로 최대값은 마이너스 2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지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점이나 X축, Y축이 있는 점들은 어느 사분면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니까 원점을 지난다고 해도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겠죠. 사실 얘가 원점을 지나버리면 2사분면과 4사분면만 지나게 되고, 자, 바로 y절편이 음수가 되면 2, 3, 4분면을 모두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96번입니다. 함수 y꼴 2x 제곱의 그래프와 8 곱하기 2x 제곱의 그래프가 두 직선 x 이꼴 2와 x 이꼴 8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y 이꼴 2x 제곱의 그래프는 바로 기본형이면서 0,1을 지나는 바로 무슨 함수? 정가함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2x 제곱에다가 8을 곱했죠. 그러면 자, 지수함수의 실수배를 한 것은 평행이동 관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8은 바로 2의 세제곱이 되죠. 그죠? 따라서 2의 세제곱과 2의 x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y는 2의 x 플러스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그래프는 원래 2의 x제곱 그래프를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럴 때 y꼴 2와 y꼴 8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자, y 이꼴 2는 여기가 1이니까 자, 요 위에 한 칸 위에가 2가 돼서 y 이꼴 2가 되고요. 자, 그러면 y 이꼴 8을 그려야 되겠죠. y 이꼴 8은 자, 여기가 y가 8이면 x는 3이 되면 되고 따라서 이 좌표는 3이 되고요. 자, 얘가 y 이꼴 3이 되기 여기가 8이 되기 위해서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바로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즉 이 그래프의 y절편이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두 개의 그래프와 이 두 개의 그래프와 바로 x 이꼴 2, y 이꼴 8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바로 어디가 된다?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와 여기와 맞나요? 그리고 이 곡선을 따라서 내려오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수 함수는 밑이 어떻습니까? 밑이 모두 다 2로 동일하니까 평행 이동을 해도 그 그래프의 곡률은 어떻습니까? 똑같겠죠, 그죠? 따라서 요 튀어나왔는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를 이쪽으로 떼다 붙여버리면 요 빨간 부분의 넓이는 바로 어떤 부분의 넓이와 똑같아진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똑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평행 이동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는 0과 3 사이 거리는 3이 되고 세로는 8에서 2를 뺀 6이 되어서 바로 가로 3, 세로 6을 곱하니까 바로 넓이는 1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곡률이 똑같기 때문에 y 꼴 2와 y 꼴 8과 이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와 이 그래프와 바로 x 꼴 3, y 꼴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아서 직사각형의 넓이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떼다 붙여서 넓이를 우리가 넓이 공식을 아는 도형으로 만들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297번입니다. 자, 이 y꼴 지수 함수의 전체 절대값을 붙여놓은 그래프와 y꼴 k라는 바로 상수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바로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상황을 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전체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절대값이 이렇게 붙였잖아요. 전체의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바로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뭘 하라? 바로 X축 아래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절대값이 없으면 y꼴 2분의 1에 x-1 3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기본형인 y꼴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네요. 감소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1, y축으로 3만큼 이렇게 그리니까 이 그래프 개형은 그대로 따라간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먼저 원점만 먼저 y 절편만 먼저 한번 찾아본다면 이 x 자리에 무엇을 0을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3이라서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2가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0,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고 자, 이 지수함수 전체 덩어리를 제외한 남는
y꼴 마이너스 3이 바로 이 그래프에 무엇이 된다? 점근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바로 y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전체 절대값이니까 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이 그래프로 말하면 점선이죠. 얘를 바로 접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접어 올리면 점근선도 따라 접어 올라가서 이 그래프의 점근선은 바로 y꼴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 이 접어 올린 부분은 한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y꼴 3 위로 이렇게 그래프가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유리함수 자체가 y꼴 마이너스 3에 점점점 근접하면서 아래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켜도 이 그래프는 증가하지만 절대로 y 3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까만 그래프 자체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이 절대값 그래프가 되고 점근선은 y꼴 마이너스 3이 아니라 y꼴 3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그래프와 y꼴 k라는 바로 상수함수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y꼴 k가 지나가면 서로 다른 바로 교점이 각각 몇 개씩 생깁니까? 세 개씩 생기죠. 그런데 y꼴 k가 바로 여기 있는 y꼴 3이 돼버리거나 y꼴 3보다 조금 커버리면 어떻게 된다? 교점이 몇 개 발생한다. 하나밖에 발생하지 않죠. 즉 y꼴 3 점근선이 되어버리면 이쪽에서는 만나는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y꼴 k일 때 이 k가 누구보다는 커야 되겠습니다. 0보다는 커야 되겠죠. 0이 돼버리면 또 몇 점에서밖에 만날 수밖에 없다. 한 점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고 k가 음수면 이 절대값 그래프하고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k가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을 때만 바로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그때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 속에 있는 자연수는 1과 2뿐이죠. 따라서 두 수의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는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자, x축 아래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점근선도 같이 따라가게 된다는 말이겠죠. 자, 이때 하나 더 공부한다면 자, 이쪽에 있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지수함수의 그래프니까 y 꼴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의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자, 이쪽의 부분에는 접어 올렸기 때문에 바로 x축 대칭을 했죠.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를 x축 대칭하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버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함수식이 y 꼴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에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전체 절대값의 그래프 반드시 그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298번입니다. fx가 a의 x제곱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다고 하네요. 자, 기본형이죠. 따라서 바로 0,1 정점을 꼭 지나면서 자,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바로 이 함수는 증가 함수가 되어서 반드시 a가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 단 조건에도 나와 있는데 이 조건이 없어도 얘를 우리가 만약에 지수 함수라는 글자만 적어준다면 요 조건 대신에 지수라는 글자만 적어준다면
A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다음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지나는 점이 두 점이 있죠. 그러면 B의 X자리에 B를 대입했을 때 바로 A의 B제곱이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Y값 2를 의미하고 A의 C제곱이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6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F에 2분의 B-C의 값을 찾아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X자리에 바로 무엇을 대입하면 2분의 B-C를 대입한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와 똑같습니까? 우리가 A의 B제곱, A의 C제곱을 아니까 A의 B-C의 전체의 2분의 1제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또다시 자 지수가 마이너스니까 분수꼴로 A의 B제곱에서 A의 C제곱으로 나눈 게 바로 A의 B-C의 제곱이 되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A의 C제곱은 얼마입니까? 6이 되고요. A의 B제곱은 2가 되니까 6분의 2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1의 바로 2분의 1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수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씌운 거와 같으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니까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의 값을 가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지수 함수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수 법칙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배우기 전에 바로 지수 법칙이나 거듭제곱권 등 여러 가지 지수에 대한 성질을 배웠던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오른쪽 29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y 꼴 2의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수 함수를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대수 파트에서 배우는 지수 함수는요. 여기 y 꼴 x가 나와 있는데 자, 절대로 y 꼴 x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배우는 대수 파트에서 배우는 지수 함수는 y 이퀄 x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도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바로 b의 a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통수학 2의 함수 파트에서도 우리가 합성함수나 역함수를 배우면 그래프가 나올 때 y 이퀄 x가 많이 나왔죠. 그 역할 하는 게 뭐냐면 x가 2분의 1일 때 요 y 이퀄 x와 만나는 점, x가 a일 때 만나는 요 y점, x가 b일 때 만나는 요 y점은 바로 어떻습니까? x좌표, y좌표가 똑같죠. 따라서 여기서 b고 요 점의 좌표는 a가 되고요. 바로 요 점의 좌표는 바로 2분의 1이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보세요. 우리가 이 지수함수와 연관된 이 점 두 가지는 요거니까 결론적으로 x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2분의 1을 대입하면 바로 무엇이 된다? a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또한 a를 대입하면 즉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무엇이 된다? b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 A는 그대로 지수가 2분의 1이니까 바로 루트 값이 되고요. B는 바로 2의 루트 A 제곱이 된다. 2의 A가 루트 2니까 2의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물어보는 B의 A제곱을 물어보래요. 자, B는 2의 루트 2제곱인데 그것에 바로 A제곱, 즉 루트 2제곱이니까 바로 2에 자, 지수끼리 연결돼 있으면 곱하면 되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가 되어서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00분입니다. 자, y 이퀄 3의 x제곱인 정가함수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이 위에 두 점 AB에 대하여 직선 AB의 기울기가 3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을 각각 x좌표, x좌표를 각각 AB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점이 바로 A좌표, 이 점이 B좌표인데 A좌표의 X좌표를 스몰 a, B좌표의 X좌표를 스몰 b라고 하면 자, y 값은 각각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y 꼴 3의 x제곱 그래프니까 바로 여기는 3의 a제곱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3의 b제곱의 좌표가 되겠죠.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바로 3의 b제곱 마이너스 3의 a제곱을 물어보니까 결론적으로 3의 b제곱 마이너스 3의 a제곱은 이 두 점의 바로 뭐다? 길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 길이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 기울기입니다.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AB의 기울기가 3이래요. 자, 그리고 이 AB의 길이가 2 루트 5라고 합니다. 2 루트 5. 자, 그러면 기울기가 3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기울기는 정의가 x정가량분의 y정가량이죠. 그러면 이 두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을 항상 만들어 본다는 거죠. 자, 기울기는 이 직각삼각형의 바로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프가 정가함수기 때문에 A좌표보다 B좌표가 크기 때문에 자, 직선의 기울기도 양수가 당연하죠. 따라서 이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이 얼마가 된다? 바로 3이니까 여기가 1의 비율을 가진다면 여기는 3의 비율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빗변의 바로 B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자, 1대 3대 얼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루트 10의 비율을 가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의 길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비율은 루트 10인데 실제 길이가 2 루트 5잖아요. 자, 그러면 루트 10에다가 몇 배를 하면 2 루트 5가 되겠습니까? 2 루트 5는 바로 루트 20과 같으니까 바로 루트 2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율에다가 루트 2배를 하면 바로 이 길이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길이는 비율에다가 루트 2배를 하면 되니까 3 루트 2가 될 것이고 이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바로 루트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의 b제곱 마이너스 3의 a제곱은 정답이 바로 3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 루트 2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프리즘처럼 풀어도 되겠지만,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항상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기울기의 비가 3이란 말은 자, 밑변분의 높이가 3이란 말이니까 1대 3대 루트 10의 비율을 이용한다면 이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 길이의 비를 찾는 문제가 자, 모의고사에 아주 잘 나오니까 아시겠습니까? 바로 직선의 기울기로 바로 변의 길이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